안성환의 시사야. 지난주에 치러진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선거를 치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로 세계 47개 국가에서 선거가 연기 또는 무산되면서 민주주의마저 위기에 처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지도자들의 정치적 리더십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세계 이면 시간에는 코로나19 시대의 선거와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 단위의 선거를 진행한 게 우리나라가 처음이고요. 네. 3월 25일에 호주가 지방선거를 실시했던 적은 있거든요. 지방선거요? 네, 근데 전국 단위의 대규모 선거를 치른 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네. 3월 2일에 이스라엘에서 총선이 있긴 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내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유행 이후에 전국적 규모의 대규모 선거를 치른 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네. 이것도 혹시 여기는 했는데 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네.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정의를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총선에 대한 해외 반응부터 네.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굉장히 외신들이 깜짝 놀라는 반응들을 많이 보였어요. 네.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놀라움을 나타내기도 했고, 그래서 영국 텔레그래프지는 앞으로 선거를 치르게 될 미국, 홍콩, 싱가포르 정부 등이 한국의 실험적인 투표 방식을 모방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특히 체온계, 위생장갑, 손 세정제 등이 갖춰진 투표소의 방역 환경에 크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나라들도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헨리 올스는 한국이 팬데믹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법을 보여줬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투표소의 방역 체계를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한국처럼만 준비를 한다면 미국의 11월 대선은 연기할 필요도 없고, 안전한 직접 투표를 보장한다면 우편 투표로 전환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글을 쓰기도 했고요. 타임지는 선거가 전염병 확산을 초래하지 않고 무사히 치러진다면 미국 대선을 비롯한 다른 나라 선거에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여당이 전염병이 한창일 때 치러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면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바이러스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계속 뭔가를 도전하고 있다. 네.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네. 있다, 전 세계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네. 제가 오늘 기사 본 것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네. 세계적인 지리경제학자인데요. 지금 장폴 로드리그라고 네네. 하는 사람인데 네. 미국 호프스트라데 교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한국은 첨단 제품 세계 공장이 될 것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가 이제 한반도라는 곳 때문에 네. 지리적으로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강대국하고 해양 세력하고 육지 세력이 부딪히는 곳이다. 그렇죠. 항상 약소국으로서의 서러움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코로나19 사태가 그걸 바꿔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굉장히 가슴이 좀 한편으로 좀 뿌듯한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우리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총선 치렀는데 선거를 지금 못 치르는 나라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 네. 세계에서 한 47개국이 지금 선거를 연기했거나 아니면 무산이 됐거나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특히 프랑스 정부가 지난달 22일로 예정돼 있던 지방선거 결선 투표를 무기한 연기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달 15일에 1차 투표를 진행을 했어요. 그때도 5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봉쇄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투표를 네. 강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선거랑 비교했을 때 투표율이 한 20%포인트나 떨어지게 된 거예요. 기권율이 최대 56%에 달했습니다. 프랑스 역대 선거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특히 노년 유권자층이 감염을 우려해서 대거 기권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 코로나19가 더 확산이 됐으니까 결국 프랑스는 결선 투표를 무기한 연기하게 됐고요. 영국이 5월로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었는데 1년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경선은 많이 아시는 것처럼 6월 달로 이미 많이 미뤄졌고요. 민주당 전당대회는 7월에서 8월로까지 미뤄졌는데 그마저 화상회의로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조용한 게 또 이상하기도 해요. 원래 네. 정치적이라는 게 네. 아니
선거일을 뒤로 미루면 유불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선거 일정을 연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대선 일정을 미룬다? 네. 이건 더더욱 예민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볼리비아가 5월 3일에 치러질 대선을 심지어 무기한으로 연기를 했고요. 에티오피아도 8월 대선이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대선을 치르기로 결정을 하긴 했지만 이제 5월 10일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전면적인 우편 투표로 진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야당이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네. 우편 투표는 안 된다고. 근데 야당의 입장은 두다 대통령이 국가전 위기 속에 지지율이 오르니까 재선을 노리고 초유의 대선 우편 투표 결정을 내렸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 내에서는 우편 투표에 대한 불안감도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우편으로 보내서 각각 투표해서 곳곳에 마련된 특수 우체통을 통해 수거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우편물도 감염될 우려가 분명히 있죠. 손으로 네, 만지고 그렇죠. 이러면서요. 그리고 우체국이 과연 전국 단위의 투표 업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11월 대선을 우편 투표로 치를지 검토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선거 시기나 방식 등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CNN 방송이 선거는 유권자의 신뢰를 지키고 입법의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치라면서 선거를 연기해서 집권 세력이 더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선거와 리더십이잖아요. 네. 지도자의 리더십인데 그 각국 정상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스트롱맨 지도자라고 분류되는 트럼프 대통령. 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그렇게 분류했는데요. 이 세 정상은 모두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확진자가 75만 명이 넘었어요. 4만 명도 4만 명을 넘어서 정말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1, 2월에는 독감보다 심하지 않다. 걱정할 필요 맞아요.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네. 3월 들어서 환자가 급격하게 느니까 뒤늦게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WHO가 중국 편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서 자금 지원을 보류했어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세계 각국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활동, 그러니까 봉쇄 문제를 풀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서도 주지사들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사태를 수습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재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일단 중국에서 확산이 됐으니까요. 네, 비판에서 그렇죠. 빠져나갈 수가 없죠. 지금 중국 확진자는 세계에서 7번째까지 순위가 내려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통제를 하지 못했고 특히나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우한의 사망자 수를 다시 발표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신뢰가 낮고 아베 총리는 정말 늦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가장 크게 일고 있는 지도자인데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 내 감염을 정말 방치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도쿄올림픽 1년 연기 결정이 이제 내려진 이후에 이제 감염자가 확진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너무 늦었고 긴급사태 대응도 늦었다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사실 아베 총리가 올림픽 성공을 딛고 4연임을 노리고 있었는데 6월에 퇴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요미우리 신문이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내놨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퇴진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네, 전망이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팬데믹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여성 지도자의 리더십이 네. 빛나고 있다. 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온 거. 이 여성 지도자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뉴질랜드 그리고 노르딕의 4개국 그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 등이 꼽히는데요. CNN이 이제 분석 기사를 내놨어요. 이렇게 모범 사례, 방역 모범 국가로 꼽히는 나라들 중에 여성 지도자들이 있는 국가들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의 아던 총리는 팬데믹 초기부터 공격적인 봉쇄 정책을 펼쳤어요. 사실 국내 총생산의 5.6%를 관광업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 대신 살리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그래서 사망자가 11명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노르딕 5개국 중에서도 스웨덴을 제외한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의 지도자가 다 여성들입니다. 네. 특히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는 올해 34세여서 세계 최연소 총리다 이런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여기도 지금 확진자 수가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고 덴마크, 노르웨이 총리도 유럽에서
중에서 가장 먼저 전국 봉쇄령을 내리면서 전염병이 확산되는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에요. 워낙 사태 초기에 대만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었습니다. 중국하고 가깝죠. 교류도 많고요. 예. 가장 취약할 나라라고 예상이 됐는데 2월 6일에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마스크 수출을 통제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420명, 사망이 6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르켈 총리도 지금 독일이 과잉 병상 체제를 오랜 기간 유지를 시키면서 지금 확진자 수가 좀 많긴 해요. 4위지만 치명률이 3%로 근처의 유럽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3분의 1,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표현이 과잉병원, 과잉병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공적 의료가 그만큼 잘 돼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 아닙니다.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네. 많은 병상으로 고치도록 하죠. 네. 충분한 병상으로 고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여성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남성보다 뛰어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존슨 영국 총리 등과 비교했을 때 좀 성과가 두드러지고 CNN이 분석하기로는 여성 지도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경향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고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예전에 제가 무슨 연구 결과 본 것 같은데 여성들이 훨씬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여론에 대한 공감 능력, 어떤 위기에 대한 대처를 그렇게 좀 더 빨리 신속하게 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엄마 리더십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민주적 리더십으로 또 여성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들도 있는데 역으로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리더들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비상 법안 같은 것들을 통과시키면서 그 자기의 권위적인 그런 통치를 강화하는 지도자들인데요. 캄보디아에서 국민의 이동 집회 발언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뭐 태국 그리고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에서도 그러니까 좀 언론 보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비상 법령 같은 것들이 다 발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급박했던 3월에서 4월 사이에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헝가리 오르반 총리가 대표적인데 제한 없는 통치 권한을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서 얻었어요. 그래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을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는 조항이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야당과 이제 언론 단체들은 이게 다 언론인들의 입을 막는데 잘못 사용될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총리가 국가 비상사태도 무기한 연장할 수 있게 됐고요. 기존의 법률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정보기관의 감시 수준 강화를 허가하고요. 법원을 폐쇄하는 그런 조치를 내렸는데 지금 네탄야후 총리는 부패 혐의로 재판을 앞둔 시점이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지금 긴급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존재감이 사라진 대통령들도 있다면서요? 아예 모습을 감춘 지도자들. 모습을 감춰요? 네, 그렇습니다. 잠적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87세로 아프리카의 최고령 국가수반이 폴 비야 카메룬 대통령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잠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습을 드러내거나 소재가 파악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살아 계시는 게 맞느냐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권에서 이렇게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대통령의 권력 공백 시에 즉시 새로운 선거를 치르게 법에 돼 있다라면서 의회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비야 대통령이 16일에 카메룬 주재 프랑스 대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언제 찍힌 사진인지를 공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현재 모습인지 아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도 한 달 넘게 공식 성색에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지난주 12일에 화상회의를 열었는데 그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16일에 34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나 아니면 다른 지병으로 대통령이 사망한 게 아니냐. 역시 이런 의혹이 지금 니카라과에서 많이 제기가 됐고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모스크바의 확진자가 하루 2,000명대를 기록하면서 모스크바 시장 또 미슈스틴 총리에게 사태 수습 책임을 떠넘기고 모스크바를 떠나 있습니다. 지금 교회 저택에 지금 거의 피난을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다른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있을 때는 푸틴 대통령이 진두에 나서서 지휘했거든요. 굉장히 남성적인 모습을 과시하면서. 근데
지금 모습을 감춘 그런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불안감, 뭐 분노, 어떻게 지도자들이 상황을 수습하지 않고 사라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질 않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존슨 총리가 지금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네. 뭐 한때는 좀 위중하다 이런 소리까지 있었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모습을 감추려고 해서 감춘 그렇습니다. 게 아니라 네. 지금 업무 공백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어요. 네. 그런데 당분간 업무에 복귀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의료진이 권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총리 지방관저에 이제 머물 예정인데 지금 경제 문제가 영국도 만만치 않거든요. 계속 커지면서 총리 부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라브 외무장관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네. 총리 권한 대행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은 성문헌법이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총리가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공식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워낙 그러면 대행할 인사를 지정할 수 있긴 한데 지금 라브 외무장관을 택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엔 없지만 그냥 전통적으로 국무조정실장 아니면 장관 중에 서열 1위인 재무장관이 이어받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라브 장관은 지금 존슨 총리의 최측근이고요. 강경파 인물이어서 장관들 간의 이견을 조정할 리더십이 없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던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명문화된 규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슨 총리가 만약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핵무기 발사 버튼을 눌러야 되면 누가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7일에 이것 때문에 내각에서 굉장히 논란이 커졌었는데 결국 총리실 대변인은 그냥 라브 외무장관과 내각이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좀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영국이 또 위기 상황에서 이런 네, 문제가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군요. 근데 코로나19 대응이 지도자들의 지지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위기 상황이 닥치면 국가 지도자에게 힘을 모아주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오른 정상 중에 한 명이 메르켈 총리예요. 지난달에 지지율이 53%였는데 이번 달에는 64%로 1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네. 네, 메르켈 총리가 사실 반난민 정서 때문에 당 대표직도 사임하고 은퇴 위기에 네. 놀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라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고 지금 사태를 잘 막아가면서 존재감을 다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락한 인물들 트럼프 대통령이죠. 워낙은 많이 올랐어요. 역대 최고치인 49%까지 올라갔었는데 한 달 만에 43%로 다시 떨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지켜보니까 대응 조치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NN은 위기 상황에서 결집 패턴 지지세가 이렇게 빨리 후퇴한 건 역대 처음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 일본 아베 총리 뭐 당연히 떨어졌고요.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했는데 여기도 지금 굉장히 코로나19 대응에 미온적이고요. 얼마 전에는 지금 대응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보건장관을 해임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반발을 사고 있어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요. 그래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최근 조사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28%랍니다. 아유, 거의 바닥으로 내려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게 사실 미중유행 사태가 네. 국가 지도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또 시험대가 돼버렸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또 이렇게 도망가는 대통령을 안 두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그렇죠.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조금 더 쌀쌀하다고 하니까요. 옷 좀 두툼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